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길이는 길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능 4점짜리 수준입니다. 최근엔 좀 더 쉬워지고 있고 개념 이해와 적용만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의 대문항 안에 3개에서 5개까지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소문항들이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단계적인 해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수능 최저 충족 조건이 높다는 것입니다. 3합 8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수능 전에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논술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26학년도 가장 큰 변화 사항은 확통과 사탐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학 응시자만 홍익대 수리논술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국영수로 맞추면 과학 대신 사탐을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응시 자체를 과학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확통 선택자도 가능하고 과학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응시도 가능하고 또한 수능 최저도 충족을 할 수 있게 바뀐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신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 7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고사 특징은 대문항 3개, 소문항이 3개에서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소문항은 총 한 12개 정도입니다. 총 시간이 120분이니 10분 동안 한 문제를 다 풀고 답안 작성까지 마무리하시면 적절한 시간 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포함해서 확률과 통계 기하도 최근엔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굉장히 길고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율전공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시면 24학년도보다 25학년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사탐런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과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재작년 정도나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통계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전공 인원 53명 모집에 추가 합격률이 22%니 한 10명에서 12명 그러니까 총 65등까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익대 논술은 최근 들어 난이도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홍익대 논술 문제에서 큰 특징은요, 제시문만 긴 게 아니라 소문항 길이도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림과 도표를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대 논술의 다른 또 특징은 많은 소문항입니다. 그 소문항이 마지막 문항까지 가는 징검다리, 퍼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학년도 문제를 좀 보시면 제시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보시면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 문항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학년도 2번 문제도 확률과 통계 문제인데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한번 보시면 각 문항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문항에 가장 많은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항을 푸는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시면 마지막 문항이 12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 3번을 푼 것보다 4번 하나를 푼 게 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대 논술의 주요 특징은 기하, 확통의 출제 경향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기하, 확통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 기본 개념 수준, 특히 교과서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시문 분석력과 개념 적용력이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3합 8이라는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정시 합격선은 높은 편으로 홍익대를 수능으로 가기 힘들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추천드리는 학교입니다. 홍대 논술 준비 방법, 확통 기하 학습은
내신에서 흥미있게 배운 학생이라면 복습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희 학원 방학 특강이라든지 짧고 굵게 공부를 했을 때 단기 학습으로도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 학원 합격자들도 짧은 시간 학습으로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기본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력이 합격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 3개년 기출단원을 보시면 최근에는 확통기하가 모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고1 수학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1에서 배웠던 내용과 미적분 그리고 확률통계 기하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1 수학의 강화는 수능 포함해서 모든 수리논술 대학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수학 2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니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확률의 특징은 경우의 수, 확률의 계산, 그리고 조건부 확률 등의 문제가 자주 출제됐고요.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빈출 문제는 당연히 섭렵을 해야 되고 통계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하는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벡터도 21학년, 22학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간도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홍익대학교 빈출 유형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고1 과정 같은 경우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합성함수 등은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꼭 정리하시고요. 자, 미적분에서도 모든 단원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홍익대는 실생활 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와 연관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홍익대학교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매년 홍익대학교 파이널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니 그 수업을 통해 홍익대학교 합격의 영광을 거머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홍익대학교 수리논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